예. 자, 의원님 취미가 뭐세요? 진짜 취미가 없네. 네. 내가 오늘 하나 알아냈어. 네. 접촉사고. 저번에도 이번에도 뭔 접촉사고를 그렇게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게 세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게 핸드폰 때문에 핸드폰 하다가 앞차 톡 받고. 최근에 보니까 접촉사고가 나서 오늘 좀 늦으신 건데 여러분 양해 바라고요. 죄송합니다. 접촉사고를 제가 냈습니다. 그 MBC 외전 보니까 그때 안경 쓰고 나오셨더라고요. 이유가 뭐예요? 요즘 안경 쓰고 나와요. 왜 우리는 안 썼어요? 차별대우예요? 아니 여기는 푸나님만 보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두세 분이 있으면 제가 이쪽 저쪽을 보는데 근데 이상하게 제가 그냥 보면 눈빛이 선한 그 사슴의 눈빛인데 방송에서 보면 눈이 싸납고 날카로워 보여요. 그렇구나. 눈이 돌아가는 눈동자가 다른 사람들보다 확연하게 드러나. 근데 그게 인상이 안 좋아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 안경이 이제 도수 없는 안경인데 그걸 쓰면 눈이 돌아가는 게 안 잡히더라고. 그래갖고 눈빛을 가리느라고. 그런 뜻이.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정봉주 의원의 취미는 접촉사고. 다이어트 말씀드리고 출발합니다. 정치 천재 정봉주 지니어스 정 27번째 방송입니다. 지금 제 앞에 민주당 교육연수원장 정봉주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정봉주입니다. 교육연수원장은 지금 업무를 잘하고 계십니까? 안 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번 주까지가 그 업무 인수인계 기간이에요. 당직자들. 그 당직자들이 지난주 금요일 날 이동 배치가 끝났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우리 연수국의 부국장 같은 경우는 인천시당에 계시다 온 분이기 때문에 인천시당에 어제까지 근무한 걸 알고 있어요. 그 인수인계를 해주고 와야 되니까. 그래서 내일 첫 상견례를 합니다. 그래서 내일서부터 이제 근무가 시작이 되는 거죠. 댓글창에 당대표께서 정봉주 이야기하심 그게 무슨 내용일까요? 무슨 얘기를 했나요? 이야기했나 봐요. 잘 모르겠고. 자, 어쨌건 들은 분이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들은 분이 댓글창에 써주세요. 언제 어디서 뭐라고 했는지.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겠죠. 제 얘기를 한 게 교육이 아니고. 필요하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은 저기 댓글창에 봉도사 얘기 올라올 리가 없잖아요. 제주도에서 이번에 제주도 갔는데 교육이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저 땡땡 1:1 교육 좀 시켜요. 아가리 닥치라고. 요거는 이제 지금 내 창에만 보이는 거고 교육 담당이라고 제주 타운홀 미팅에서 이야기했다고. 그렇구나. 교육 잘하실 거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기대가 크네요. 그 전에 교육연수원장 누구였었는데? 교육연수원장이 누구였었는데요? 그 얘기 제가 말씀 안 드렸나요? 네, 이야기해 주세요. 그 중진원들 몇몇이 이렇게 모여 있는 자리에서 정봉주 시키면 이미 발령이 났는데 이제 뒷북친 거죠. 정봉주 시키면 어떡하냐. 위험하다. 안 된다. 한 분이 이제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그 왜 안 되냐 그랬더니 너무 좀 강경하지 않냐. 그냥 다른 분이 거기서 이제 또 동조를 한 거예요. 글쎄 너무 좀 강경으로 했고 당이 그렇게 그런 사람한테 교육을 받으면 당이 좀 너무 강경한 노선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까지 얘기했으면 저를 지지하는 분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있었을 텐데 그 중요한 중책에 정봉주 같은 사람을 갖다 놓으면 어떡하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정봉주 같은 사람은 뭐지? 아니 이제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한 거지. 그러니까 정봉주처럼 과격하고 이런 강경한 노선에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을 데려다 놓으면 어떡하냐. 그러길래 저를 지지하는 분이 그 중요한 중책이군요. 그러니까 그거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데요. 그래갖고 저를 지지하는 분이 물었어요. 이전에 교육연수원장이 누구였죠? 바로 그거요. 나도 몰라. 아무도 그 자리에서 모르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엔 누구였었죠? 또 몰라. 그럼 그 전전은 전은 누구였었죠? 그때 몰라. 그러니까 그분이 그땐 제가 했습니다. 제가 할 때도 아무도 하고 있냐고 물어보지 않더라고요. 그냥 한직 중에 한직이에요. 그거 제가 갔다고 그냥 당해서
당에서 벼랑 안에 관심을 가져. 예? 참, 그. 아니, 한직이 전에, 이전에 누가 했는지 모른다니까요. 그 전도 모르고. 예. 자, 야, 그런 자리였는데, 야, 얼만큼 이제 잘 하느냐. 또는 뭐, 얼만큼 그 역할을 충실히 하면 또 존재감이 높아지고 그런 거죠. 잘하죠.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그런 중요한 거죠. 자리예요. 아이고, 우리 원장님. 우리 원장님. 정봉주 원장님. 뭔가 되게 있어 보이네. 제가 이제 좀 하는 편입니다. 교육은. 뭔들 좀 해요, 제가. 예. 자, 이 방송은 지금 정봉주 TV로도 송출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정봉주 TV 계시는 분들도, 인사 한번 해주세요. 예, 정봉주 TV 보시는 분들 요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중간에 한 2, 3주 전에 방송 사고를 내서 20만 정도 가던 조회수가 반토막이 났어요, 요즘. 뭔 사고를 내셨길래? 오디오가 안 나오나? 오디오가 엉켜갖고 방송이 한 1시간 정도 중단이 됐었어요. 그래 보니까 우리 이거 보는 분들이 막 지금 윤석열 때문에 스트레스 그냥 극한으로 올라가 있거든요. 방송도 편히 못 보니까 그냥 다 가버린 거야. 에이씨 믿고 들어온 너래도 방송이라도 제대로 해야지. 근데 그게 한 번이 아니라 2번 그랬어요. 연장. 그럼요. 그건 잘못된 거지. 예, 그게 뚝 떨어지대. 그래서 구독자는 이제 한 31만 명 되고 조금씩 올라가는데 구독자 늘어나는 것보다도 여러분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반드시 정봉주 TV 화요일 금요일 하니까 좀 봐주세요. 내용 좋습니다. 좀 봐주세요. 저도 그 시간 날 때 주로 보는 게 정봉주 TV 봐요. 정봉주 묻어 있죠. 그리고 특히 검찰이나 이 윤석열 일당의 분석은 거의 뭐 새날과 그 더불어서 우리가 일탑이니까. 그럼 빙고. 뭐 다른 거 우리가 씹을 생각은 없지만 그 검찰 내부의 정보는요 완벽한 빨대가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그건 2부에서 좀 2부에서 오늘 꼭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정봉주 TV 그리고 새날 TV 새날 댓글창에 뭐 정봉주 화이팅 한번 올려주시고요. 출발하겠습니다. 자, 지금 윤석열 외교 참사가 사실 외국의 정상들도요 가끔씩 뒷담하다가 들키고 뭐 그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윤석열 씨는 좀 뭔가 캐릭터가 달라. 난 그런 적 없다. 지금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때 욕한 윤석열은 AI다. 저 대선 때 나왔던 AI다. 나는 한 적이 없다. 과거에 이분들이 잘 모시고 있었던 MB는 유체이탈 화법의 1인자였었거든요. 이거 유체이탈 화법을 뛰어넘은 거야. 그래서 오늘은 좀 진중하게 제가 이제 좀 분석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저는 이제 정치를 하는 사람이고 어쨌든 미운 윤석열이지만 정치라고 하는 하나의 패밀리 속에 있는 거거든요. 걱정이 돼갖고 진짜 못해도 너무 못해서 그 지금의 상황을 이제 제가 분석을 해보건데 지금은 그 내부 관리 통치 프로그램이 엉킨 것 같아요. 그렇게 있기는 해요. 프로그램이 엉켰어요. 왜냐하면 김은혜 대변인 답변이 첫 스텝이 엉켰어요. 맞지요. 그 야당한테 한 거다. 그때 야당한테 한 거다라고 하면서 이 땡땡 욕설을 한 것을 그 김은혜 대변인 그 홍보수석 하는 것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 땡땡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바이든만 부정한 거거든. 아니 바이든도 부정 안 해요 거기서. 근데 이제 듣다 보면 바이든은 부정하고 그게 야당한테 한 얘기다. 그럼 바이든도 부정 안 하고 대상이 야당이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뒤에 갔더니 바이든 아니다. 욕설한 거 아니다. 그게 부정의 3단 논법이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AI가 한 거예요. 윤석열이 한 게 아니고. 그리고 방금 그 푸른나무님이 좋은 지적했거든요. 뒷담화. 그 로마 교황청 갖고 추기경들 모이시면요. 3, 4, 5 모이거든요. 추기경 회의 때. 그럼 그분들 모여서요. 하나님 말씀하고 성경 말씀 잘 안 합니다. 다른 추기경 쉽습니다. 새로운 걸 알았네. 이 내용이 그 유발 하라리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 책에 나와요. 그래서 6천만 년 전에 인간이 언어가 급격하게 호모 사피엔스가 뇌가
급격한 돌연변이로 인해서 뇌가 좋아지는데 이때 가장 다른 동물과 다른 특징이 언어적 특징이다. 그리고 언어는 가장 발달할 수 있는 근거가 뒷담화다. 그 뒷담화는 호모사피엔스의 본성의 특징이에요. 잘했어요. 윤석열 대통령 호모사피엔스 맞아. 여기까지는 오케이. 난 네안데르탈인이라고 이랬는데. 그건 아니 근데 몸집은 약간 그렇게 보이나 언어적 특성으로 보면 호모사피엔스 맞습니다. 이게 전전두엽이 이렇게 이마가 들어간 사람들이 네안데르탈은 특성 갖고 있어요. 예. 호모사피엔스. 예. 아니 저는 호모 폴리티쿠스 정치적 인간. 그런데 자 지도자가 되면 하나하나를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지도자는요 항상 실수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도자의 가장 큰 덕목이 용기와 희생입니다. 용기와 희생이고요. 부록이 뭐냐면 사과예요. 사과를 했어야죠. 그러니까 사과하면 끝났을 일이잖아요. 끝났을 일이에요. 그냥 길게도 안 해도 돼. 김재원 의원이 저하고 하면서 그 재방송에서 사과했으면 정봉주 의원 같이 입센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주 그냥 잘근잘근 쉽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쉽죠. 근데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습니다. 사과라면. 저는 씹을 거예요. 근데 국민들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한 번 더 업그레이드 갖고 오늘 그 김총수 방송 가갖고 김총수 이름이 어떻게 되죠? 김어준 뭔 말이라고? 시공 가갖고 김재원이 아니 사과했으면 김어준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갖고 기사가 크게 났던데 가만히 있어도 반대 정파에서는 쉽죠. 비판하죠. 근데 국민들은 사과하면 그만하자 그럽니다. 그렇지. 사과하면 끝나는 거예요. 조폭들도 상대방이 무릎 꿇고 죄송합니다 그런데 무릎 꿇는 사람 때리는 게 제일 야비한 양아치거든요. 안 때려요 그럼 더 이상. 그러니까 결국엔 이 사건의 핵심은 욕설한 거잖아요. 그리고 왜 가만히 있는 바이든에게 의문의 일패를 안기냐고. 그러니까 사건의 핵심은 그게 대상이 누구였든 앞에 욕설한 거잖아요. 그렇죠. 뭐 시선 돌리기 하느라고 뭐 날리면 바이든 이 논란을 만들고 MBC 항의 방문하고 윤석열은 이거 동맹의 훼손을 가져왔다고 이야기하고 점점 이렇게 저지레가 좀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선이 넓어지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엉켰고 왜냐하면 그쪽 그 대통령실에서 감당할 정도의 용량이 뛰어넘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심리 분석을 좀 해볼게요. 좋아요. 이런 겁니다. 한미 정상회담 하는 줄 알고 갔을 거예요. 그럼 믿었을 거예요, 자기 스태프들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이 디테일한 거에 원래 약하니까 한미 정상회담 유엔 연설하고 한미 정상회담이 스치듯이 하든 잠깐이든 뭐 30분이나 1시간이든 할 겁니다라고 하는 보고를 받았을 겁니다. 뭐 외교가 직방이야? 예. 근데 기대를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그 시간이 48초인데 기다리고 있다가 만났기 때문에 체감으로는 더 짧았을 거예요. 근데 48초를 나눠보니 24초는 통역이 얘기를 했고 12초는 바이든이 얘기를 했고 통역이 24초를 얘기합니다. 2분의 1이니까 바이든이 12초 윤석열이 12초. 그러니까 본인은 지난번에 우리가 했잖아요. Thank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뭐 이거 했는데 본인은 여기에서 이 짧은 동안 말 잠깐 하고 1,400억 주고 나오는 게 너무 쪽팔렸던 거예요. 주위 사람들한테 대통령식이나 되고 정상회담도 못하고 쭉 뻘쭘하게 기다리고 있다가 잠깐 I'm fine, thank you, and you 이러고 나오는 자기의 모습이 너무 쪽팔렸던 거예요. 그냥 여기서 윤석열 12초설은 좀 너무 많이 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바이든이 뭐라고 해달라고 하니까 윤석열이 yes sir 프레지던트 끝났을 것 같은데 그만 3초밖에 안 되지. yes 프레지던트로 했을까요? yes sir. yes sir. 근데 약간 진짜 부동자세가 보이긴 하더라고. yes sir 하면서 부동자. 근데 또 미필 아니에요. 부동자세 이런 거 잘 모르겠지. 그래서 본인이 쪽팔리니까 그 그때 표정을 보면 멀쩡하게 내려와요. 내려오다가 이 급급한 상황을 깨는 사람은 항상 그 장에 그룹에 항상 제일 주도적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이스 브레이킹 하거든요. 뻘쭘해서. 자, 우리가 이렇게 술 마시러 그 직원 회식하러 가는데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그럼 그 중에 제일 말단이 우리 한잔 합시다. 이러지 못하거든요. 그 중에 제일 높은 과장이 우리 분위기 냉랭한데 이제 뭐 깡소주라도 먼저 한잔 하지.
아이스 브레이킹은 제일 리더가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너무나 창피하니까. 그래서 초당 본인이 이런 계산했을 거예요. 왜냐면 돈에 또 이게 밝은 것 같아. 느낌이. 1,400억을 12초로 나눠봤더니 초당 116억이야. 1초당 Yes sir president 할 때 이미 480억이 날라갔어. 나 진짜 뭘. 그러니까 쪽팔리니까. 아하. 오늘 우리 쪽팔다는 얘기 계속 해도 돼요. 쪽팔리니까 아이스 브레이킹 한답시고. 그렇게 나오면서 아마 이 새끼들이 승인을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냐.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잔머리에 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카메라가 들이댔어도 주위가 시끄러우니까 내 욕설이 주위 시끄러운 소음에 묻히지 않을까 하고 자신만만하게 얘기했는데 욕설을 제거하는 최신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잡음 제거하는. 참네. 그러니까 핵심은 앞에 이 새끼들이에요. 이 새끼들이 없으면요 뒤에 바이든이든 날리면이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예요. 그거 우리 기문에는 아니 내부 저게요. 팀킬 거의 수준들이 팀킬 수준이야. 우리 야당 대상으로 한 거래잖아. 아유 그건 진짜 개똥볼이었고. 아니 근데 누군가가 그 결정한 거 그러니까요. 그래갖고 그걸 여야 정쟁으로 만들어가면 이 참사가 묻힌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진짜 이거를 그 일각에서는 꽁애교라고 해요. 꽁애교. 예. 대가리만 숨기면 숨은 줄 아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전체적인 총평이 프로그램과 회로가 엉켰다. 그럼 스텝을 멈추고 다시 시작해요. 다시 시작하는 것은 지금이라도 국민적 혼란은 그러니까 욕했다 안 했다 이거 다 덮어도 돼 이제는. 국민적 혼란과 국민적 불신을 야기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이러면 끝나요 그냥. 맞죠. 그럼 야당은 야 욕했냐 안 했냐 바이든이라고 했냐 안 했냐 밝혀라 그래도 국민들은 사과하면 그쪽 편 들어주거든. 근데 지금 뭐가 사과하기가 그렇게 힘이 들어. 그러니까 욕설도 욕설이지만 예. 실제로 이번 그 영미 캐나다 방문이 조문이 없었고 외교가 없었고 미국의 한국의 현안을 이야기하지도 못했고 일본에는 삼전도 외교를 했잖아 지금. 예. 그 총체적 난국인데다가 읍수했어요 읍수. 그다음 유엔에서 또 저거 있잖아요. 북한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한국의 지도자가 유엔에 가서 북한 리스크 우리가 줄이겠다. 한국에 투자해달라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노태우 대통령도 했고요. 노태우 대통령 이후에 전두환은 이제 그 군부 쿠데타이기 때문에 유엔에서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했고 하고 싶었는데 못했어요. 노태우 때부터 계속 했거든요. 북한 얘기를 안 한 유일한 대통령이 역사 기록을 만들어놔 늘. 화상 초유해. 예. 이걸 이제 어려운 말로 미중유해. 지금까지도 없었고 미국 앞으로도 없을. 미국 갔으니까 미중유해. 자 그러면은 예. 근데 문제는 그게 논란이 되니까 이게 진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말 있잖아요. 도둑놈이 때리는 거 있잖아요. 적반하장. 적반하장. 다음에 후한무치. 거짓말을 해도 얼굴 색깔 안 변하고. 그러면서 언론 탄압을 딱 보여준단 말이에요. 어제 MBC 그 기자들 의원들 몰려갖고 개쪽 당한 거 들으셨죠? 기사가 일부 좀 나왔는데 이 새끼들아 쪽팔린다. 사람들 그것만 외쳤대요. 그래갖고 그냥 황당하게 도망갔다 그러더라고.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저게. 부끄럽더라고요. 예. 그리고 왜 저 김재원도 얘기한 것이 공문 보낸 거 있잖아요. 공문 보내는 거. 예. 그게 말이 돼? 그래서 공문이 형식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소각화될 가능성이 높대잖아요. 아니 그 공문을 보내놓고 또 그 대통령실 답변 보셨어요? 법적 책임은 묻지 않겠다. 그래놓고 국민의힘 지금 고발한다잖아요. 예. 대통령실은 묻지 않고 국민의힘 고발한다 그러고. 아니 그럼 프로그램이 엉켰다니까 지금. 네. 그러니까 뭐 사실 우리는 두 가지가 작동하는 거잖아요. 하나는 윤석열 반대파로서의 마인드가 작동하고 하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마인드가 작동하는데 우리도 그게 엉켜요 지금. 이걸 박수를 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어제 그 뭐 조엔 씨인지 거기서 27.7% 조원 CNI 조원 CNI에서 이제 27.7%가 나왔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언론 그래서 여론조사 전문가들한테 물어봤더니 전 국민 그 보수 진보 그 성향 보정하게 되면
더 낮을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대략 지금 보니까 한 20% 정도 예, 되는 그 것 정도. 같아요. 왜 그러냐면 보수층의 답변 비율이 로데이터 원데이터를 들어가면 보수층 답변층이 높대요. 그러니까 보수층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이 높으니까 그걸 특별하게 아주 세밀하게 보정하게 되면 지난번에 그 무슨 모닝 어쩌고저쩌고 하는 데서 나왔던 19% 17% 이 선까지 갔을 것이다. 25% 무너지면 그 탄핵선이거든요. 그리고 탄핵이 여러분들 탄핵이 이제 두려워하지 마세요. 뭐 탄핵이 무슨 위헌 한 거 있지 않냐. 국민들 감정을 건드리면 위헌이에요. 국민들이 하늘인데 국민들이 기분 나쁘면 탄핵이에요. 마음에 안 들고 너 대통령을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하게 되면 탄핵 분위기를 만들어지는 거고 이제 그때부터 위헌한 게 뭔가 찾으면 되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민주당 의원들 뭐가 그렇게 두려워요? 탄핵 얘기하는 게. 그리고 첫 번이 어려웠죠. 두 번째 쉬워요. 그럼 우리나라가 그 헌재에서 탄핵 심리한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70개국에서 요청해갖고 전 세계 수출해갖고 탄핵 코리아라고 K 탄핵이라고 이제는 그거 잘해요. K 탄핵. 예? 아, 듣고 보니까 너무 재밌네. K 탄핵. 아, 우리나라가 탄핵에 대해서 아주 법리 정리를 잘해갖고 전 세계 다 그거 수출이 됐어요. 그건 너무 어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오늘 왜 우리 당 대표께서 그 개헌 얘기와 그 선거제 개편 얘기를 했는지 그거는 저는 요즘 당 대표하고 통화도 안 하고 뭐 얘기도 안 하고 이심전심도 없어요. 근데 난 저런 얘기를 안 했는데 저하고 생각이 일치해서 오늘 그 말씀을 살짝만 맛배기로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심봉심이네. 예, 이심봉심이네. 예. 자, 근데 어쨌건 간에 지금 어제도 여론조사를 보니까 윤석열 이 사건으로 부정평가가 71%가 나왔거든요. 처음으로 넘었죠. 71%. 71%. 예. 그리고 모든 이슈에 대해 다 깨졌어요. 예. 바이든으로 드는 사람이 60%가 더 넘었고 보수층 60대 이상에서도 바이든으로 들린다고 하고 그 모든 이슈에서 다 깨지고 있는 거잖아요. 예. 윤석열이 대처하는 방식에서도 국민들은 저거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자체가 사과를 거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난 잘못한 게 없다. 그러면 민심은 더 악화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내부에서 지금 대응팀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윤석열의 리더십이 좀 보여요. 뭐냐 하면 윤석열 그 검찰 때는 후배 검사들하고 술도 잘 마시고 그랬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 보통 그때 소통의 리더십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하는 대응하는 걸 보니까 이 양반이 무척 난폭한 성격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밑에 있는 분들이 귀에 따가운 얘기, 좀 쓴소리 이런 얘기를 아예 못하게 되어 있는 구조 같아요. 그 비하인드가 있는데 예. 대선 때 그 검사 출신 모 변호사가 예. 김건희 문제는 털고 가야 됩니다라고 했다가 바로 다음날 쫓겨났대요. 그러니까 이게 그 좀 충언이랄까 직언을 하면 예. 굉장히 짜증을 낸다 그래서 그 후부터는 사람들이 충언, 직언 이런 걸 아예 안 하는 분위기라고 그게 지금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없대.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 대처하는 거 보면 잘하고 있습니다, 각하. 밀어붙이면 됩니다, 각하. 지금 다소 떨어졌지만 곧 저변에 있는 게 저 민심이 지금 아주 저 진보 진영의 민주당이 아각거리니까 우리를 지지하고 있는 세력들이 고개를 못 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사탕 발림으로 보고할 가능성이 위험성이 무척 높아요. 그러니까 그 리더의 리스크가 있으면은 예. 참모들이 잘해줘야 되는데 참모들 얘기를 안 듣거든요, 리더가. 그거 리더 본인의 문제예요. 근데 결국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임기 못 채운다가 전문가들의 이야기잖아요, 지금. 이 상태로 계속하면. 참 특이하신 분이에요. 인지 채우기를 원하세요? 이게 왜 우리가 이게 아니 저는요 정치적 입장을 떠나고 국민들 좀 편히 살자는 거예요. 나도 그렇소. 저는 원래 여러분 다 알고 보면 저는 민주당이 당선 가능성이 높아서 민주당이 왔지만 저는 보수 성향이 강한 사람이에요 원래. 나 진짜. 예? 제 보수는 BOSS. 갑자기 의원님 때문에 내가 윤석열을 임기 채우길 바라는 사람이 돼버렸네. 그러니까 이 국민들이 불편해서 살겠어요? 우린 정치적 입장을 떠나자고요. 진영 입장 떠나고 국민들이 71%가 싫은데 집에 가갖고 누구 이게 손님이 왔는데 손님이 싫어. 국민은 주인이고 대통령은 손님이거든요. 5년 동안 5년마다 바뀌잖아요. 네. 우리 집에 손님이 왔는데
5일 5박을 하기로 왔어. 우리가 방 하나 남아갖고 B&B 해갖고 했는데 방을 빌려줬는데 그 손님이 들어왔는데 한 달 하루도 안 됐는데 진상이야. 진상조사. 그럼 우리 가족들이 뭐라 그랬어요? 야, 저거 돈 돌려주고 방 빼자. 그리고 다른 손님 받자. 이거 어떻게 버티냐 우리가 앞으로 5일 동안을. 이게 국민의 심정이에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주인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리더를 바꿀 자격이 있는 겁니다. 댓글창에 한번 물어봐요. 예. 윤석열 임기를 채우기 바라시는 분만 1번 눌러주세요. 아니 2번. 아니 1번 늘어나라고. 1번. 윤석열 임기를 채우길 바라시는 분들 1번 눌러주시면 2번 다 쫓아내면 돼요. 그렇죠. 아니 정치적 입장을 따지지 말고 진심으로 진짜 진심으로 우리 장난하지 말고. 자 그러면은 네. 임기 채우길 바란다 1번, 임기 채우길 바라지 않는다 2번. 예. 자 득표 시작. 참. 아이고. 아니 그리고 임기 채우길 바라지 않는다는 간단해요. 나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아. 맞아요. 그거예요. 맞습니다. 아니 국민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뭘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를 합니까? 심플해요. 나는 정치에 신경을 쓰지 않을 정도로 너희들이 정치를 편안하게 알아서 잘 해줬으면 좋겠어. 나는 내 생업에만 종사하고 우리 가족들과 외식하고 가족들하고 행복하게 지내는 그러한 나만의 해피한 삶을 좀 살고 싶어. 좀 그 광화문 광장도 나가지 말고 청계 광장도 안 나가고 싶어. 그렇게 신경 좀 안 쓰게 해줘. 정조대왕이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 심리가 그거 같아요. 예, 정조대왕이 가장 훌륭한 정치는 정치가 없는 듯이 백성들이 정치가 왕이 없는 듯이 느끼게 하라 그랬어요. 이거는 왕은커녕. 그러니까 이게 둘이 날 뛰어와. 지금 이슈마다 여론과 반대로 갔어요 지금. 치박을 둘이 날 뛰어. 한동훈하고 윤석열밖에 안 보여 지금. 그러니까 최근에 영빈관 시축이라든지 그 전에 가면 김건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서 일반 국민의 여론과 반대로 가면 사람들 이제 싫어하지 않았던 사람도 싫어하는 상태로 고착화돼가는 그 흐름이거든요 지금. 예. 대통령실이나 윤석열이 아무리 영을 써봐야 여론조사 해보면 네가 잘못했어라고 절대 다수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털고 가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사과하는 거예요. 그나마. 아니 국힘이요. 선거 때 총선 때 질 것 같으면 대구 동대구역 앞에서 광화문에서 무릎 꿇고 죄송합니다 한 번만 기회 주십시오 하고 무릎 꿇고 사죄했잖아요. 국힘 그 잘하는 거 좀 가갖고 대통령한테 얘기 좀 해요. 진짜 그렇게 하라고. 진짜 어처구니 없는 짓들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어쨌든 임기 채우기가 제가 어제쯤에 확신이 들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나오기 전에는 사람들 마음을 모르잖아요. 근데 여론조사 3개가 어저께 거의 동시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너 대통령 안 했으면 좋겠어의 다른 표현들이 나오더라고. 부정평가가 71%면요. 네. 대통령 임기 중간에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마냥 물어보면요. 탄핵이든 아니면 다른 방식이든 60%가 넘을 거라고 보여요 저는. 그러니까 보수층만 과표집이 안 되면 사실상 20% 정도 그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아니 그래서 국민들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싫어요.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다니까. 나 이렇게 정치에 과민하게 신경 쓰고 싶지 않아. 정치 좋아하는 정봉주 너나 해. 그리고 우리 편안하게 살 수 있게끔 좀 해줘. 또 요즘 북한 애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왜 윤석열이 날뛰냐고. 미사일도 안 쏘는데 쟤들은. 참. 근데 아까 그 처음에 이야기하신 거랑 비슷한 맥락일 텐데 이슈마다 깨지고 있잖아요. 윤석열이 이긴 이슈가 하나도 없어요. 예. 근데 계속 깨지는 이유가 뭐예요? 그 내부에서 그 논의 구조나 스크린이나 모니터링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대통령실 참모들과 이 대화보다 윤석열의 사적 대화 있잖아요. 부인이라든지 측근 검사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과의 대화가 윤석열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아니 저는 거기서 이제 한 발 더 나가면 우리 추정이니까 마음껏 얘기해도 돼요. 생각인데. 그렇게 생각한다고? 저는 천공 그다음에 건진 이런 그 법사들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비상식적으로 가면 상식적 사고방식을 하는 사람들이 아닌 그룹의 얘기를 집중적으로 듣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검사들도 비상식적인 그룹 그 성향이 많이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아니 천공이 뉴욕에 나타나니까 그 액막에 구타러 미리 간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예요 우리 사회가.
이게 사회가 왜 이렇게 됐죠? 불행이죠, 진짜. 그래서 저는 천공은 또 가면은 조용히 있지. 왜 그 이미 아니 그냥 멀쩡한 사람도 그 흰 수염에 긴 수염에 흰 옷 입고 나타나면 사람들 사진 찍죠, 이상하다고. 그 해괴망측한 모습을 나타나고 왜 활보하고 다니냐고. 나 씨. 아니 그럼 천공도 미국 갔을 때는 그냥 저처럼 머리 깎고 수염 깎고 평상복을 입고 가든지. 그냥 관종이라 그래요. 관종 아니에요? 자기 봐달라고. 그래서 천공한테는 언젠가 물어보고 싶어. 나보다 어린데 왜 내 아버지처럼 보이냐고. 저보다 4살인가 5살인가 어리더라고요. 저도 엄청 잘생겼는데요. 돋보이기 예. 싫어서 멋을 안 내잖아. 남들이 쳐다보는 게 싫어갖고. 그래서 안경 쓰고 다니는 거예요? 아니, 천공은 왜 뉴욕에 갔는데? 참 이상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지금 제가 프로그램이 엉켰다라고 하는 건 제가 좋게 얘기한 거고, 회로가 엉켰다라고 하는 것은 좋게 얘기한 거고요. 그 내부에 정상적이고 이상적인 회로가 작동이 안 되고 있다. 그러면 아무하고도 얘기 안 하고 있지 않을 거거든요. 김건희 씨를 중심으로 한 이상하고 요상한 집단하고 얘기를 집중적으로 하는 거 아니겠느냐. 그렇죠.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맞습니다. 예를 들면 의원님하고 저하고만 막 몰려다니면은 네. 세상 전부가 우리 편인 줄 알지. 예. 근데 그게 아니거든 사실은. 그렇죠. 싫어하는 사람도 많고요. 그리고 우리 유튜브 댓글만 보면 내일 바로 나가면 대통령 되는 줄 알죠. 그게 착각이거든. 그러니까 나만의 착각에 사는 거예요. 윤석열은 솔직히 말하면 길거리 가다가 그냥 대통령 주워버린 거잖아요. 그 효과가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건데 그런 거예요. 만약에 본인이 모자라면은 참모들이 똑똑하게 그 사람을 보좌를 해야 되는데 네. 참모들은 더 모자란 케이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더 모자라지는 그렇죠. 거예요. 그리고 얘기를 못 하니까. 얘기하면 쫓겨나니까. 참. 아유, 내가 진짜 저 국힘 쪽에서 들은 얘기를 다 하면 다음은 여러분도 기절해요. 국힘 의원들 다 돌아섰어요, 마음. 그래요? 50%는 다 돌아섰어요. 저번에 왜 원내대표 선거할 때도 그 민심이 나왔잖아. 이영호 42표예요. 일단 42표는 비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42표는. 근데 왜 그 리더라는 것은 예. 한편으로 보면 우리보다는 좀 뛰어나야 되고요. 예. 부족하면 사람들의 뜻을 모아갈 능력이 돼야 되는데 예. 그게 안 되는 사람이 예.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이슈마다 번번이 지금 내가 봤을 때 한 20개 깨진 것 같은데 계속 깨지면 리더십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예. 말하자면 윤석열이 임기가 끝날 때쯤 되면 완전 버려지는 캐릭터란 말이에요. 임기가 끝나길 바라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아니야. 절대 아니야.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이럴 때 분위기가 국민들 71%가 부정적이면요. 이젠 당당하고 자신 있게 얘기해도 돼요. 네. 그 방법은 다양하게 있다. 네. 굳이 그리고 위헌하지 않았으면 탄핵 아닌데 탄핵 아니고 대통령 임기 중도를 하차시킬 수 있는 길이 왜 없겠습니까? 탄핵 말고도 많아요. 무궁무진해요. 오늘 그 말씀 드릴게요. 해주세요. 아니, 그건 좀 이따가 얘기하는데 그거 얘기해야 되는데. 근데 이거 보세요. 여러분 한번 오늘은 이제 편안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 이준석 내칠 때요. 본인들은 대통령 관계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어느 국민이 대통령이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누가 믿습니까? 그리고 내부 총질하는이라고 하는 문자까지 나왔잖아요. 그럼 이준석 내칠 때, 이준석 그럼 이준석 쫓겨나면 쪽팔려서 어떻게 사노? 이준석이 잘못하고 싸가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대통령까지 됐으면 저 좀 말 안 듣는 당대표 잘 구슬러서 좀 정치라고 하는 것은 적하고도 얘기하고 사는데 포용하면서 데리고 가지. 그럼 이준석 내치는 거에 대해서도 국힘 내부에서 반발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지. 있죠. 자, 이 반발이 있죠. 그 다음에 장제원, 권성동 날뛰는 꼴을 보면서 그거에 대해서 아이고 장제원 권성동한테 붙어갖고 나도 좀 한 자리 해먹어야지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저거 당내에서도 인기 없는 저자들을 데려다 놓고 윤핵관이라고 날뛰는 저 모습이 정상적인 의원들, 국회에도 정상적인 의원들 많이 있어요. 그분들 돌아앉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이번에 해외 가서 저럴 때 김은혜 발표했을 때요. 국힘 의원들이 악소리 냈어요.
진짜 최악이었다. 나 그날 밤에요. 김은혜가 아니 우리하고 야당하고 어떻게 하려는 거야 도대체. 그 뉴스가 딱 터지자마자 제 입에서 이 새끼들이 이런 소리가 나오더라고. 저는요 그걸 보고 아유 쪽팔려서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살아. 참. 그러니까 이런 사건을 쭉 이렇게 보면 그 국힘 사람들이 돌아서면서 대통령의 인격을 보는 거죠. 아, 저 사람 포용력도 없고. 그럼 도대체 저 사람하고 우리가 국힘이라고 하는 진짜 6, 70년을 역사를 갖고 있는 이 보수 정당이 저렇게 들어온 지 얼마 안 돼갖고 저렇게 똥보로 차대는 사람하고 계속 가야 될까? 근데 여기에 또 불이 붙는데 기름을 끼얹는 인간이 있어요. 또 한동훈이 날뛰어. 이 국힘 의원들이 보면요. 아, 제가 국힘의원한테 들은 얘기 딱 한마디 할게요. 예. 한동훈이 다음 대선 주자로 나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국힘 의원의 답변입니다. 예? 전직인지 현직인지 말씀 안 드릴게요. 왜냐하면 누가 얘기하냐 그러면 나중에 뭐 사실이냐. 아, 제가 뭐 또 이렇게 그 추정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거예요. 아유, 우리가 한 번 속지 두 번 속습니까? 윤석열 한 번 속은 거 더 이상 안 한다. 한동훈이 그냥 정상적으로 당에 들어오면요. 공천도 못 받아요. 그래서 내가 들은 바에 의하면은 한동훈 당대 아니 이게 국힘의 얘기예요. 그 한동훈이 당에 들어와갖고 그럼 총선 나간다고요? 공천도 못 받아요. 이게 국힘 사람의 얘기예요. 근데 무슨 얘기를 들으셨다고요? 한동훈 당대표설 이야기해 주세요. 알고 계시죠? 그게 그 2, 3일 전에 쫙 돌았어요. 여의도에. 당대표 차출설. 지금 비대위 끝나고 나서 예. 법무부 장관 빨리 끝내고 예. 아주 연병들 하십니다. 법무부 장관인데 차출해서 왜냐면 당이 지금 가장 유력한 후보가 나경원, 유승민 이렇게 된답니다. 근데 이준석이 유승민에다가 힘을 얹히면 유승민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럼 윤석열 입장에서 이번에도 그 당내에서 아무도 얘기 안 하고 윤석열 해외 순방에 대해서 비판한 건 공식 비판한 건 유승민밖에 없습니다. 그럼 윤석열 입장에서 유승민 당대표 되는 꼴을 보겠어요? 못 보지. 그러니까 당에서 야 김기현 나가도 떨어지고 나경원도 나가도 떨어지고 김기현은 뭐 자기 얘기를 잘 듣지만 나경원하고는 또 그 남편 김재호하고 무척 친한데 요즘 이상하게 나경원을 부를 때 이제 뭐 여사님 이렇게 부른대요. 윤석열 그 대통령이. 아 이제 대통령이라고 부르기도 싫으네. 곧 내려올 거라고 생각하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이러고 부르고 싶네요. 아 이게 국민의 건 표현의 자유예요. 이걸 억누를 수 없어요. 그리고 표현의 자유 중에서도 제 그 쇳바닥이 제일 센 혓바닥 아닙니까? 어? 자 속보. 예. 정봉주 윤석열을 전 대통령으로 불러. 예. 좀 저는 대통령이라고 이렇게 좀 겸손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가 전 대통령입니다. 전 대통령입니다. 나는 대통령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지 말고 전 대통령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럼 지금 당대표 선거가 내년 2월쯤에 들어갈 것 같거든요. 1, 2월 중에. 어쨌든 뭐 이렇게 저렇게 우당탕탕 하다가 지금 뭐 이준석이 돌아온다고 다시 이 당대표 업무를 못할 상황 아니에요. 이제는. 그러면 여기에서 본인이 지지하지 않는 사람 이준석 정도 한 걸 내쫓으려고 이렇게 그냥 발광들을 떨었는데 본인이 원치 않는 사람이 그 당대표 되는 거를 용인을 하겠어요? 이 상황으로 계속 가고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잖아요. 제가 보기엔 유승민 압도적입니다. 또 그 이준석 지지했던 사람이 지지했던 당원들이요. 유승민한테 가거든요. 그럼 이런 상황에선 그래 내 말 잘 듣는 나하고 평생 손발을 맞춘 한동훈 해. 근데 그 근거는 딱 하나 있죠. 대선주자 지지율. 그럼요. 근데 그게 지금 한동훈이 이 얘기를 듣고 이 얘기를 듣고 국힘 의원들이요 통탄을 해요. 통탄을. 그 애송이가 와갖고 뭐를 하냐고. 그러니까 국힘은요 지금 제가 보기엔 이제 3파전으로 나눠졌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전략이 들어가는데 친윤, 예, 비윤, 반윤? 아니요. 뭐예요? 친윤. 친윤. 그 다음에 그
중진들을 중심으로 한 비윤. 반윤은 없다고 봐야 돼요. 아직까지는. 예. 그 비윤 안에 반윤이 포함되어 있어. 그리고 이준석 세력. 아, 그렇지. 꽤 됩니다. 예. 이준석을 지지하는 당원들. 그다음에 이영호를 찍었던 42명의 중진들. 그리고 이제 중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 쥐새끼들이 있거든요. 쥐새끼들은 어느 쪽으로 결국 갈 건지 안 따져도 돼요. 그래서 친윤이 점점 줄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자, 비윤이라고 하는 그 중진들 있잖아요. 그다음에 윤석열 이준석 지지하는 분들, 윤석열이 세운 사람이 당대표가 되면 그분들 공천 받을까요? 42명? 그러네. 저번에 못 받습니다. 정국이 의장 서병수 같은 사람들 나 그건 못 한다고 나갔잖아요. 그런 중진들이 되게 많은 거죠. 공천 못 받아요. 뭐 조경태도 그렇고. 예, 공천 못 받아요. 김태호도 못 받아요. 그리고 주호영? 제가 보기엔 주호영도 못 받아요. 그럼 이 중진들이 어떻게 합니까? 국힘이 망하지는 않지만 윤석열의 통치 세월이 끝나는 길을 은근히 바라고 있겠죠. 그 포인트가 총선이겠죠? 지금은? 총선이죠. 그래서 그럼 이제 여기까지 하면 오늘 더는 안 나갑니다. 그러면 이 모든 거에 그들이 이 3파 세력이 분화될 수 있는 칼자루는 누가 쥐고 있다? 민주당이 쥐고 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쥐고 있는데 민주당 중에서 누가 제일 잘한다? 당대표가 제일 잘 알겠죠. 당대표는 내가 자기보다 더 잘하는지 잘 모르겠지. 난 뭔 말이라고. 아따. 자, 그럼 이야기 여기까지 하시고 민주당으로 한번 가봅시다. 예. 지금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그리고 이제 20분 남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정봉주 TV도 꼭 좀 조회해 주세요. 봐주세요. 불쌍해 죽겠어. 그 얘기 먼저 하고 그러면 예. 지금 다시 말씀드려요. 지금 제가 정봉주 TV 창을 하나 켜고 예. 그리고 새날 창을 하나 켜고 있는데 예. 서로 이렇게 양쪽을 구독해주기. 예. 양쪽을 보기. 예, 보기도 하고 구독도 해주시고. 그리고 새날하고 같이 공동 방송하는 이거 말고 화요일 금요일 정봉주 TV 하는 거 그것도 왜냐면 새날은 요즘 한 30만 조회수가 다 넘어가죠 웬만해서. 뭐 꼭 그렇진 않지만. 예. 참.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제 간신히 10만 가는데 좀 많이 봐주시면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 지지하는 분들이 좋은 내용을 많이 알고 잘 무장되면 좋다. 맞죠. 예. 자,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구속됐고요. 예. 그에 딱 맞춰서 이재명 수사검사가 교체됐어요. 예. 요거 아마 이미 예상돼 있던 측면이기도 하지만 요거를 이제 빨대가 가장 많은 우리 정봉주 의원한테 한번 들어볼게요. 이화영 구속이 이재명 연관성을 계속 지금 찾고는 있는데 못 찾는 느낌 아니에요? 못 찾는 느낌이 아니라 저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못 찾았습니다. 못 찾았는데 예. 법인카드 줬다고 그걸 뇌물로 아니 그 법인카드는 그 쌍방울 법인카드를 줬다고 그러는 거고요. 그리고 그 법인카드에 대해서는 막상 법원에 들어가면요. 재판에 들어가게 되면 따질 여지가 무척 많습니다. 즉 이화영 의원에게 유리한 정국이 더 많은데 이제 문제는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단 말이에요. 그 구속영장이 발부됐을 때는 세 가지예요.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이 됐고 그다음에 증거인멸이나 혹은 도주의 위험이 있을 때. 근데 이제 뭐 때문에 됐는지 아직까지는 자료가 나오지 않았는데 같이 구속되어 있던 쌍방울 관계자가 DB를 훼손했다든지 이러한 흔적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됐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냐.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핵심이 자 쌍방울과 이화영 의원과의 관계인데 그리고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그리고 또 이화영 그 의원이 평화부지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쌍방울과 관계가 서로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어디에서 우리가 알 수 있냐면요. 쌍방울 회장이 보도에 나온 겁니다. 정관계 법조계
선물을 보낸 리스트를 명절 때 확보했다. 기사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없다. 이재명 안 나왔다고 어제도 예. 제가 우리가 방송에 알려드렸죠. 예. 그러니까 이화영이 평화부지사 했다는 것 때문에 변호사비 대납을 찾다 못 찾았고, 그리고 쌍방울과 관련성을 찾다 못 찾으니까 결국은 쌍방울에 사회이사했고 했던 평화부지사였던 이화영을 매개로 해서 이재명과 연관을 찾으려고 하는데, 일단 저는 이화영 이분이 그 법적으로도 다퉈볼 여지가 무척 많다고 봐요.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재명 당대표와 연관성은 전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는 게요. 예. 쌍방울 그룹에 재직한 전직 검사 및 정관 현황인데 예. 요 빨간색 표시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이 사람들이 다 윤석열계예요. 저 파고 들어가면요. 아, 나 씨. 예. 송찬엽, 오현철, 이걸령, 이남석. 이남석이는 저번에 무슨 청문회 때도 나왔던 그 이름이고. 이남석 이남석 변호사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윤우진 용산 그렇죠. 용산 세무서장. 그러니까 윤우진 용산 세무서장이 횡령 뭐 이런 등등으로 처벌받을 상황에 처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변호사를 소개시켜줘요. 그게 이남석 변호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지금 쌍방울 이렇게 연관돼 있는데 예. 이걸 이재명으로 엮으려고 보니까 안 되는 거죠. 예? 아,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화영 구속영장도 예. 뭐 현찰을 뭐 돈으로 줬다 이런 게 아니라 네가 쓴 법인카드가 뇌물이야 이거잖아요 지금. 예.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그리고 제가 이제 직접 다른 경로로 들은 거는, 예를 들었고 너가 법인카드 100을 썼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 막상 들어가 보니까 100 중에 90은 제3의 인물이 쓴 거예요. 근데 제3의 인물이 쓴 것도, 야 사실 너를 보고 그 제3의 인물의 법인카드를 준 거야. 그것도 이화영 의원한테 다 얹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변호사들은 재판에서 이제 좀 다퉈볼 여지가 있다. 요건 뭐 요 정도로 끝내고, 예. 문제는 뭐냐면 김영일 수원지검 2차장이에요. 예? 2차장 검사인데 이분이 평이 좀 안 좋습니다, 검찰 내에서. 어제도 우리 방송으로 한번 탈탈 털어드렸는데 예. 김영일 자체가 예. 피의자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을 출정시켜가지고 예. 뭐 수십 번 불러다가 예. 지들끼리 입 맞추게 해주고 전화 걸게 해주고. 예. 160회예요. 그럼 그게 그냥 대가성이 없다고 보기가 어렵잖아요. 예. 뭔가가 있는 거지. 예. 피해자가 어마어마한 사건. 예. 조 단위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 그럼요. IDS, 그러니까 제2의 조이팔이라고 할 정도로 다단계로 조단위가 넘는 다단계 사건으로 구속된 회장이거든요. 그 사람을 출정시켜갖고 자기 방에서 조사한다고 하면서 불러요. 그리고 그 방에서 재정 관리하는, 이게 견책 내용에 나와 있는 거예요. 징계 내용에. 불러서 6차례 통화하게끔 했다 이런 거거든요, 밖에다가. 근데 이분 징계가 뭐냐면 견책이에요. 그것도 터셨나요? 징계 내용을? 그러니까 일종의 품위 유지 정도예요. 견책은요. 뭐죠? 자르는 게 뭐지?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중에 5개인데 마지막에 최고 마지막. 그 견책은 뭐냐면 근무하면서 반성하고 있어라예요. 반성문을 써내는 것도 아니야. 참 내가 품위 유지 위반이 됐으니 너 근무하면서 좀 반성하고 그러고 있어. 근데 이때 정직 3개월 먹은 다른 검사가 있어요. 뭐 때문에 먹은 줄 아세요? 부하 직원들에게 난폭한 폭언을 했다. 그건 정직 3개월이야. 근데 자기 방에 불러다가 이 범죄자들을 불러다가 밖에 외부하고 전화 통화하게 하고 말 맞추고 뭐 돈 맞추고 이런 거는 견책을 시켜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양반이 윤석열 중앙지검장일 때 3차장 검사가 누구냐면, 이제 이게 중요하거든요. 3차장 검사가, 중앙지검의 3차장 검사는요 인지사건과 기획사건을 총괄합니다. 예.
그럼 중앙지검 때 윤석열 중앙지검장 때 3차장 검사가 한동훈이에요. 그 밑에 있던 특수 일부의 부부장. 특수 일부의 부부장이에요. 김영일이. 그리고 이 김영일이 이렇게 그 견책이 됐는데 견책이 돼갖고 언제 징계받냐면요. 올 1월에 징계받아요. 그 뉴스타파 보도로 징계받은 거잖아요. 뉴스타파 보도가 나온 다음에. 나온 다음에. 예. 보도가 나온 지 1년 6개월 만에. 이제 징계 먹고 대구로 내려가거든요. 중요경제범죄수사단. 그 한직이에요. 그쪽으로 내려갔는데 한동훈이 장관이 되자마자 평택지청장으로 올라옵니다. 영전을 또 시켜. 평택지청장으로 온 뒤에 2달 만에 이재명 사건을 총괄하는.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근데 이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현장에서 이제 행동대장으로 제가 쓸 거고 요 위에 중앙지검 3차장이 누군지를 봐야 돼요. 강백신 차장검사입니다. 강백신. 중앙지검 3차장. 조국 장관대 수사했던 그 패거리들 아니에요? 그렇죠. 조국 장관을 사모펀드서부터 시작했고 사모펀드가 안 나오니까 표창장을 털고 표창장도 잘 안 나오니까 마지막에 인턴까지 끄집어낸 장본인들이에요. 조작 수사의 달인들이구만. 그걸 이제 인지수사라고 하지 자기들은. 인지기획수사라고 하지. 그래서 여기 김용일하고 강백신 되자마자 가장 놀란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조국 교수일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별건 수사를 안 하는 게 원래 검찰의 그 통례였었는데 이게 다 깨졌거든요. 그러니까 별건 수사하는 걸 검찰 내부에서는 양아치라 그래요 자기들끼리. 제가 나올 때까지 파는 거. 그렇죠. 인디안 기후제식 수사라 그래. 그래서 지금 별건 수사도 아니에요. 별건 수사. 그렇죠. 계속 그러고 있는 거죠. 나올 때까지. 이화영은 이재명 측근인데 이화영이 법인카드 썼대. 이재명 뇌물. 이화영이 쓰지 않는데 제3자가 썼는데 그것도 제3자가 썼으므로 이화영 뇌물, 이재명 뇌물. 죄수들을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출정시켜가지고 자기들끼리 쉽게 표현하면 사건도 사고 판다면서요. 얘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러면, 예. 사건을 갖다 바쳤다 그러잖아요. 그것을 몇 천만 원 주고 산대요. 그러면 그게 김영일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게 몸에 배어있는 정말 최악의 양아치 검사 아닙니까? 사건을 사서 팔고 일상적인 게 그렇게 사건 맡으면요. 그 피의자들 불러다가 너 변호사 제대로 썼냐? 예? 야 내가 사건 하는데 너 변호사 썼냐? 그걸 지가 왜 물어봐? 아니 일상적인 들은 얘기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라고 해야 돼. 자 그럼 제가 야 너 말 좀 여기 다단계 너 그 조이팔 이런 사람도 가서 막 죽고 그랬잖아. 어? 그리고 25년 30년 이렇게 살아야 돼. 근데 변호사는 누굴 썼어? 변호사 썼는데 뭐 넌 내가 잘하는 변호사 하나 소개시켜 줄까? 미치겠다. 그거를 본인이 안 해요. 그렇겠지. 그 변호사법 위반이잖아요. 예, 그래서 쓱 하고 수사관이 지나가다가 명함을 뚝 떨어뜨려. 뚝 떨어뜨려? 예, 그 변호사 명함을. 윤석열이 이남석이를 소개시켜준 것도 사실 변호사법 위반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따지다가 두리뭉술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저는 김영일이 들어온 거는 위험하다. 예? 김영일이 들어온 건 위험하고 그 위에 강백신. 예? 강백신은 원래 그 조국 사건 수사하기 전에 뭐 했는지 모르시죠? 뭐 했대요? 조국 사건 수사하기 전에는요. 울산 고래고기 씨발 나 짜증나 죽겠네 진짜. 이 새끼들이 지금 나 이 새끼라고 안 했는데. 참 울산 고래고기 해갖고 김기현은 누르고 그다음에 황운하를 압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울산에서는 유명해. 강백신하면 모르는 사람들이 없어. 그래갖고 이제 검찰 내부에서도 그런 평이 안 좋거든요. 그냥 양아치. 그래갖고 이제 물 먹어. 이제 맛이 갔어. 근데 2016년에 하나님보다 더한 신의 은총이 쫙 내려오는 거야. 2016년에 무슨 사건이 있었죠?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때 특수수사팀으로 불러올려. 강백신을. 반장하겠네. 누가 불러올려요? 윤석열이가. 그렇게 이런 애들은 윤석열이 성공하는 것이 윤석열이 하나님이에요, 그냥. 그러겠네. 그리고 김영일도로 그리고 강백신은 지금 중앙지검 3차장이라 그랬잖아요. 내년 7월에 검사장 승진을 해야 돼. 그럼 인지기획수사인데 강백신이가 그 수원지검 2차장 지휘해요.
수사란인상이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쪽을 통해 갖고 강백신 위에 또 그 송경호 있잖아요. 송경호 또 누군지 아시잖아요. 예. 송경호 거기도 조국이에요. 아니, 중앙지검장이고 PD 사건으로 다 그 기소했는데 다 무죄됐잖아요. 또 이원석, 그 위에 이원석, 송경호, 강백신, 김용일. 강백신은 내년 검사장 승진해야 돼. 그럼 성과를 내야 돼, 내년까지. 그래서 내년 7월 이전에 줄줄이 이재명 사건 어떻게 되냐? 줄줄이 그냥 어거지로 갖다 다 기소할 거다. 정답이 나오는 거죠. 그래야지 지가 승진하니까. 중앙지검 1차장, 2차장, 3차장은 검사장 승진 영순이거든요. 삐까다 삐딱. 근데 여기다 딱 얹혀놓고 야, 너 무조건 검사장 승진하니까 대충 해도 돼. 이렇게 해놨을까요? 또 검사장 승진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먼지 털기식 털어서 먼지 하나라도 나오면 기소한다. 이 자세일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리고 뭐 기소 편의주의, 기소 독점주의 이런 개소리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기소 편의주의는 이 꼴리는 대로 해놓고 무슨 그게 주의야. 주의는 어렸을 때 우리가 그런 걸 배웠잖아. 기소 독점주의, 기소 편의주의. 기소 독점 짓. 아유, 그래서 지금 김용일이 올라온 거 그 위험해요. 근데 그거 이제 우리는 그 의도를 알고 있다는 거. 네, 우리가 알고 있죠. 알고 있으니까 대처하기는 쉽죠. 네. 어떤 결론이 나와도 못 받아들이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이재명을 대선에 못 나갈 정도로 뭔가 했다 그러면 저는 국민적 분노가 폭발할 거라고 봐요. 예, 그리고 어차피 2년 싸움이거든요. 이 이재명 기소를 이제 뭐 무조건 하겠죠. 무조건 하는데 이 재판 가면 그 2년 이상 걸려요. 그 총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총선 때 말아먹자 이거예요. 총선 그 써먹자. 예, 총선 때 써먹자. 자, 그러면 우리 총선 때 맞불을 놓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 여기서 여러분 이제 속 시원하게 제가 마지막 정답 말씀드리고 저는 퇴장하겠습니다. 예. 정봉주 TV에 하러 가야 되니까. 개헌이에요. 개헌. 이번 이재명 대표도 개헌 이야기 했잖아요. 네, 이재명 대표 개헌은 이제는 87년 총선 그 87년 체제를 극복하자라고 하는 뜻이고 저는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 개헌하면 여러분 지금 그 헌법에 부칙조항 보세요. 부칙조항에 이 개헌으로 인한 대통령 선거 이후에 임기는 언제부터 시작한다가 명시가 되어 있어요. 부칙조항에. 그리고 저는 그 총선하고 2024년에 개헌 국민 투표 같이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그래서 밑밥을 깔았구나. 아니, 그건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공약이었어요.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임기를 1년 단축시키고 지방선거와 4년 중임제로 같이 개헌하자. 그 체제를 바꾸자. 그럼 자기가 4년 중임제가 되면 자기는 임기 1년 깎아먹고 다시 대통령이 못 나가는 거거든요. 자기를 시행하면서라도까지 대한민국 체제를 바꿀 때가 왔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총선 때 그 아젠다가 이제 총선 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하고 이재명 대표의 생각은 뭔지는 모르지만 본인이 그렇게 공약을 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총론으로 다시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저는 구체적으로 얘기하잖아요. 2024년 총선 때 개헌 국민 투표를 같이 하자. 그럼 일단 국회에서요. 3분의 2, 200명의 동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오늘 얘기를 딱 꿰맞춰 보면 퍼즐이 맞춰지듯이 맞잖아요. 우리 169명. 저쪽에서 이용호 찍은 42명. 200명 딱 떨어져요. 브라보. 이 얘기 새날이나 정봉주 TV 아니면 어디 가서 얘기를 합니까? 그거를 이재명 당대표가 잘 받아야 된다 이거죠. 42명을. 저는 이재명 당대표가 안 받아도 돼요. 국민들이 이렇게 70% 이상 반대하거나 지지가 20%를 무너지게 되면 그 42명은 그냥 움직여요. 그리고 그분들 그냥 놔두잖아요. 그분들 그냥 놔두면 총선 때 공천 못 받아요. 그분들이 총선 때 국회의원 될 수 있는 길을 뚫어주는데 그거는 전략 비밀이고 기업 비밀이기 때문에 절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은 민주당 교육연수원장 정봉주 의원이셨습니다. 정봉주 원장 입장이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헌하면요. 복잡하게 개헌이 합법적 탄핵입니다. 적법한 탄핵이에요. 탄핵과 동등한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개헌을 국민투표를 붙여서 이미 단축을 넣어버린다 이거지. 아니 붙이게 넣게 돼 있어요 무조건.
이 개헌으로 인한 대통령 선거를 언제 하겠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 근데 기껏 개헌해놓고 3년 뒤에 대통령 선거를 한다 이럴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개헌하면 바로 체제가 시작이 돼야지. 예? 그 개헌하고 그럴 수 있다. 6개월 이내에 국민투표 대통령 선거를 한다 하게 되면은 4월이잖아요. 그럼 10월쯤에 대통령 선거 하는 거예요. 예? 결국 윤석열은 이준석을 쫓아낸 게 가장 최악수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네요. 그러면 거기 당원들 떠났죠. 42명 떠났죠. 그리고 이준석 때부터 이렇게 똥보를 차내기 시작한 거예요. 이 포용력 없는 리더는요. 리더하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예. 터닝 포인트가 이번에 욕설도 좀 포함된다고 보거든요. 이준석 징계를 맞물려 가지 않았습니까 지금? 예. 윤석열이 지금 사실상 내리막길이다. 저건 이 욕설 이번 욕설이 막 그 장약 그러니까 이 탄약이 채워지고 있었던 거에 트리거 역할을 한 것 같아. 그렇죠. 야, 참 마음이 설레요. 예. 그리고 보세요. 여기에서 더 불을 지른 게 한동훈이 헌재 가고 직접 변론을 하잖아요. 그거 정치 시작한 거예요. 그러네. 정치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자마자 당대표 차출 소리 나와. 아이고 이 사람도 꿈도 야무져. 자, 윤석열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네요. 예, 이게 제일 깔끔한 방법이고 정치학자들이 늘 주장하던 방법이에요. 네. 뭐 전국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예. 자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꿈을 꾸면서 산다. 그럼요. 이런 추상을 한다.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취미가 접촉사고인 정봉주 민주당 교육연수위원장과 함께 마지막 한 번 더 읍소해도 되겠죠? 예, 정봉주 TV도 여러분 봐주십시오. 정봉주 TV 재밌어요.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저 박진영 남영이랑 뭘 하는지 지켜보잖아요. 이렇게. 자, 정봉주 TV 좀 많이 가주시고, 자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자 새날은 물러갔다가 이따가 30분 후에 다시 오고요. 의원님은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는 금요일이라고요? 네, 금요일 날.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